오늘 보은지역 문화예술을 서로 연결하고 발굴하는 문화예술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속리산면 만술에 계신 서성수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서성수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인터뷰인데요. 자기소개 한번 보은 국민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도시 생활 하다가 15년 전에 여기 이제 이곳으로 귀농을 했고, 농사꾼으로도 살고 있고, 시를 쓰고 수필을 쓰는 이제 작가로서의 삶도 살고 있는 서성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쭉 오는데 마을 분위기가 범상치 않네요. 역시 그 만수리가 참 좋네요. 예. 예. 동네 이름도 뭐 만술이라고 이제 여기 살면 이제 오래 살 수 있고 그렇죠.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다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들어오는 길이 참 좋다고. 그 여기가 그 백두대간 그 옆자락이죠, 바로.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예. 바로 옆에 이제 한 30분만 올라가면 피하찌라는 이제 고개가 나오는데, 고기가 이제 백두대간을 건너는 예. 고개죠. 이 자리에 자리 잡기까지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집에 오신 분들한테 늘 많이 했던 얘기인데,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이제 우연한 이제 계기가 돼서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백두대간 종주를 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백두대간 종주를 하면서 여기를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물론 여기 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백두대간을 다 끝내고 살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인연이 돼서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됐고, 이제 창밖으로 보이는 천왕봉,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자리 잡은 거죠. 피아제 산장, 아주 그냥 산장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주 이름을 잘 주신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민박집인데, 굳이 제가 이제 산장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백두대간을 종주하거나 충북 알프스를 종주하는 이제 상군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오시기 편하게 산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 아마 선생님 인생에서도 장소도 장소지만 시간적인 그 의미에서도 그런 의미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백두대간을 종주했고,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이제 상군들을 만나는 게 저한테는 이제 일이 아니라 이제 반가운 이제 만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거를 제공해 주는 게 저한테는 이제 큰 보람의 하나죠. 선생님 쓰신 시를 이제 보다가 벌목 20라는 작품을 보다 보니까 벌목을 당하는 이제 나무의 입장에 서서 심정을 이렇게 쭉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벌목 22를 통해서 본 그 시인의 마음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지 예. 근데 그래 그 시는 또 어떻게 찾아 읽으셔가지고 꽤 오래된 이제 경험인데, 제가 이제 15년 전에 귀농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한 게 이제 표고버섯 농사를 지었고, 표고버섯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산에서 벌목할 이제 일이 생겨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시를 쓰는 사람들 중에 이런 벌목이라는 일을 경험해본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어쩌면 드문 일일 텐데, 내가 이제 이런 걸 경험했으니까 뭔가 이제 내가 벌목에 대한 시를 써봐야 되겠다, 써둬야 된다, 약간의 사명감? 뭐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그 신과 인간의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술의 본질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나무를 자른다는 게 이제 생명을 죽이는 일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머뭇거려졌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표고버섯 농사를 위해서 불가피한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됐고, 벌목이라는 행위 자체가 나한테 주는 여러 가지 경험, 그런 걸 이제 시로 한번 표현해 본 거죠. 그 시인의 마음으로 본 어떤 지금 코로나의 어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글쎄, 벌써 코로나가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뭐 한 6개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나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계속 될지 모르겠는데, 글쎄 뭐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자연이 주는 인간에 대한 경고, 그런 거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양식, 자연을 대한 태도, 이런 걸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 선생님이 쓰신 작품 중에서 인생시 낭송을 한번 부탁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저는 뭐 이렇게 작품을 많이 발표한 것도 없어서 이제 예. 뭐 인생시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어떤 그 여자분인데 이 시를 들려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이제 좀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시를 읽으면서 자기가 이제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었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제 쓴 시긴 하지만 시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주는 힘이 아닐까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그 시를 하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예. 제목은 이제 월식이라는 시입니다. 월식. 월식. 마주보고 있을 때 그대 뒤편은 보이지 않았다. 빛나는 맹목. 공전과 자전의 줄기가 짧은 줄 몰랐다. 멀어 있었으므로. 보이지 않는 불안은 이별이 아닐 것이라 믿었다. 견딜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단서. 다시 우주를 한 바퀴 돌아 만날 수 있을까? 원하지 않기로 하자. 너무 멀고 긴 거리. 그대가 내어준 별자리 하나 따뜻하게 반짝였는데 어둠이 물러가고 아픔만 남은 자리. 따뜻하게 숨 쉴 수 있을까? 부르면 돌아볼 마음도 손 내밀면 잡아주는 내밀한 공감도 하늘을 향한 가벼운 시선 그대 그림자 뒤편으로 숨어들었다. 지금 그대는 없고 나만 덩그러니 버려져 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분이 이제 아마 마지막 구절에서 그런 이제 맞아요. 경험을 아마 실연의 기억을 되살리지 않았을까 이런 걸 뭐 추측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걸 실연의 상처를 노래한 건 아닙니다. 이제 시는 어차피 뭐 다른 예술 작품이 그렇듯이 읽는 사람 혹은 보는 사람의 이제 해석에 따라서 그 몫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평소에 그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좀 시상을 떠올리고 그러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산이 좋아서 이제 산골에 왔으니까 주로 산에 가는 거죠. 산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비워지는 느낌 그런 게 들어서 비우고 내려와서 다시 뭔가를 채우는 그게 이제 시가 될 수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명상, 사색 굳이 뭐 말하자면 가벼운 산행 이런 게 이제 제가 이제 시를 쓰거나 글을 쓰거나 혹은 뭐 다른 살아가는 일에 답을 얻는 기회를 주는 거죠. 걸으면서 잡념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비워지는 거죠. 그죠. 그 바둑 강좌도 하시죠? 제가 이제 그 뭐 부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여기 보은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바둑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오랜 취미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이제 키워드가 3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둑, 그리고 산. 그런 3가지가 이제 키워드인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은 그 3가지가 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바둑, 산, 글, 뭐 시죠.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시라는 게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신가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문예반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시를 만났는데 그때 시는 저한테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진 인간의 사고 방식의 하나의 인간 활동이라고 이제 믿었고 그때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시인은 이 시대를 가장 앞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늘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늘 지금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저는 뭐 이제 유명한 시인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제 아마추어 이제 작가로서 제 힘은 굉장히 미약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사람이고 싶은 거죠. 예전에 얘기했던 어떤 감각기관 모든 부분의 감각기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해가 됩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 잠수함 속에 있는 토끼? 거기 비유를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 저기 지역에 청소년을 둔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이렇게 관계되고 계실 것 같은데 요새 뭐 어떤 창조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조언도 많이 하잖아요. 그 창조적 사고라고 했을 때 그것에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특히 이제 기초 문화예술이 많이 기여를 할 텐데 시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창조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제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는지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이제 바둑을 가르치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기회가 생기면 시라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이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내가 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죠. 이를테면 이제 방금 우리 말씀하셨던 창조적인 사고가 우리 뇌의 뭐 전두엽 뭐 그쪽 부위를 자극을 해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학부모님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죠. 자기 자녀들한테 그런 부분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경험 뭐 입시와는 무관할지 모르지만 이제 바둑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창조적인 사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시집을 읽고 동시집을 읽고 하는 그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게 당장의 그 입시 위주의 교육에 도움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길게 보면 그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일기 쓰세요? 지금은 제가 뭐 안 쓰는데 어릴 때도 썼고 뭐 예전에 많이 썼죠.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일기 대신에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제 작품 하나하나가 제 일기죠. 일기를 꼭 한번 써보라고.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일이죠. 예. 예, 예. 그게 어디 보여지는 거나 뭐 숙제나 이런 일기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 입문을 하시고 기존 문단의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좋아서 문학을 하셨고 지금 지역에 이제 송찬호 시인님께서 이제 추천도 하시고 등단을 좀 물론 지금 등단을 하신 거지만 이제 시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또 그런 얘기예요? 예. 앞으로 계획이라고 할까? 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이런 거를 좀 지역 계신 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주세요. 글쎄요, 뭐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수필로 등단했는데 시로 또 등단해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다 해서 등단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등단의 유무와 관계없이 글을 쓰는 어떤 그런 시 정신은 어릴 때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여전히 뭐 변함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다만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시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시인으로서의 삶과 작품으로서의 시가 같은 다르지 않은 그런 시를 쓰고 싶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쓰는 시가 대부분 이제 그런데 제 눈앞에 보이는 이 산골짜기 여기서 제가 느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시로 형상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뭐 이제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제가 한번 이제 홍선생 선생님한테 또 보여드리고 지역에서 뭐 작은 그런 이제 뭐 문학 행사를 통해서 봉원에 사는 지역 분들과 함께 그 문학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인생 이막을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 나이 또래 계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인생 이막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좀 뭐 이런 건 한번 해보면 좋겠다. 뭐 어떤 추천할 거리라든지 그런 거 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는데 질문을 받고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있네요.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귀농귀촌 한 사람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귀농을 귀촌해서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뭔가 시골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취미라든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 이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없는 삶보다는 그런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삶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 풍요한 삶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삶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한두 개점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여기 송리산 피아체 꼴을 지나신 분들은 피아체 산장 서성수 대표님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